반갑습니다. 한국사의 해설의 품격 엄사학도 해품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해품사의 한능검 정규 강의 심화편 제43강 주제인 조선시대 후기의 조세개혁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제가 다루는 그 실질적인 경제 유형 중에서 제가 보기엔 이 조선시대 후기의 조세개혁 유형이 가장 어렵습니다. 한능검에서 경제 유형을 출제하면 보통 한 많이 내봐야 한 4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보통은 한 2문제, 3문제고 진짜 많이 나와 한 4문제 나오는데 다른 뭐 고려시대라던가 아니면 조선 후기라던가 이런 거 그나마 키워드가 명확해요. 물론 이것도 키워드가 명확하지만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조금 구별을 잘 해야 돼가지고 특히 비슷한 용어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내용은 조금 다른 주제에 비해서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한 강의 시간은 20분 이내로 다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론 강의 관련 공지사항 전달드리면은 강의 내용은 공유, 전달, 필기 모두 가능하지만 출처는 가급적 꼭 남겨주시고 상업적 이용 내지 영리적 이용은 자제 부탁드리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3강 주제 조선시대 후기의 조세개혁입니다. 제가 시기는 조선시대 후기 전반이라고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다룰 왕은 이미 그 조선시대 중기랑 후기 왕에서 다룬 광해군, 인조, 그리고 영조 이 셋이 제일 중심이고 아주 넓게 잡으면은 대동법의 시행이 완성된 숙종 시기까지 다룰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여기부터 다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이때 뭐 대동법, 영정법, 균역법이 시행됐으니까요. 그래서 난이도는 솔직히 보통이라 책정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약간 어려움까지도 책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이 파트는 어려워할 거예요. 그래서 대신 이 유형 경우에는 3, 4회 한 번 정도는 출제된다고 적어놨는데 솔직히 더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따 설명드리는 학습 전략과 출제 원리를 이해하시면 왜 그런지 이해 가실 거예요. 자, 그럼 학습 전략 제시하면은 첫 번째, 조선시대 후기에 조세 개혁이 시행된 왕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미 그 조선시대 중기랑 후기의 왕 업적 유형에서 뭐 예를 들어서 광해군 시기의 역사도 사실로 옳은 것은 뭐 대동법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아니 뭐 영조 시기의 역사도 사실로 옳은 것은 균역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렇게 왕의 업적 유형으로 여러 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전까지 고려할 때 꼭 이 조세개혁 유형을 안 나와도 왕업적 유형 키워드로 나올 수 있어가지고 이번 유형이 조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조세개혁 특징을 구별하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게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문제 또는 정답에서 다양한 조세개혁의 특징을 출제할 수 있고 조세개혁의 사례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선시대 중기 또는 후기의 왕의 업적 유형에 문제 또는 정답 키워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왕 업적 유형을 조금 더 보충한다는 의미에서 이 키워드를 이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제가 총 3가지의 제도를 다룰 건데 솔직히 분량은 오늘 여기는 2페이지만 다 끝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제가 보기에 오늘 가장 먼저 공략해야 되는 건 대동법이고 그 다음이 균역법이고 그 다음이 영정법인데 솔직히 영정법은 출제율이 제일 낮아요. 그래서 대동법이 제일 어렵고 그 다음이 균역법 그리고 가장 빈출도가 낮은 게 영정법이다 이렇게 외우시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어느 왕식이 이 제도가 시행된지는 다시 한번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면은 첫 번째 대동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대동법을 이해하려면은 그 세금제도, 그러니까 조선시대 세금제도를 조금 이해해야 되는데 일단 크게 제도가 3가지가 있거든요. 전세. 약간 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세금 내는 그냥 일반적인 세금 같은 거라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공납이라 해가지고 공납이란 건 일종의 진상품.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나주에 살면 배를 이렇게 바치고 뭐 강원도에 살면 옥수수를 바친다 치고 아니면 영덕에 살면 대게를 바친다 치고 약간 이런 각 지역마다 그 특산물 같은 걸 바치는 게 공납의 핵심이고 그리고 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역이라는 거는 노동력인데 그 노동력인 게 크게 우리가 남자들이 현재 의무 복무하는 군대라던가 아니면 노역 이 2가지가 핵심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동법의 경우에는 이거에 대한 그런 개혁을 위해서 시행된 거다. 그 흐름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데 일단 이 대동법 시행 배경은 방납, 공납의 폐단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막 강원도에 사는데 갑자기 전복을 캐오라고 하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내 지역에는 이런 게 안 나오는데 아니 내가 바닷가에 사는데 갑자기 뭐 바나나를 가져오라든지 막 말도 안 되는 식으로 원래 이 지역에서 원래 생산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생산량이 떨어졌는데 뭔가 이런 식으로 그 공납의 그런 배치도가 잘못돼가지고 사람들이 조금 고통받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가 이 세금을 내지 않으면은 처벌받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를 어떻게든 물건을 사서라도 바쳐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게 이걸 악용해가지고 당시 상인들이
관리들이 이런 중앙관청 서리들, 그러니까 조금 낮은 관리랑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특정 상인이 파는 물건을 사오는 게 아니면 이거 썩었네, 막 냄새 나네, 이런 식으로 품질 나네 이러면서 뭐 받는 거 거부한다든지, 아니면 중앙관청들이 그래? 뭐 네 물건 못 구했으면 내가 대신 구해줄게, 대신 돈 엄청 내놔, 이런 식으로 중앙관청 관리들이 공물 대납하면서 대가를 과다하게 수취하든지, 아니면 좀 결탁하는 이런 식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게 그 방납이에요. 그래서 이런 그런 제도의 그런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토지의 결수를 기준으로 일단 공납을 부과했고, 제일 중요한 거는 특산물 대신 쌀, 배, 동전 등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한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꼭 공납을 안 받쳐도 다른 걸 대체할 수 있게 좀 제도를 바꾼 게 이번 키워드 핵심인데, 그래가지고 이로 인해 가지고 한능검에선 잘 안 나온 키워드인데 조세 급납하라는 거를 이뤘다는 성과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세 급납하라는 건 말 그대로 돈으로도 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중요한 게 이 토지 1겨당 미국 12들 부과했다는 키워드를 알아두시는 게 중요한데, 자,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토지 1겨당 미국 12두라면 반대로 생각하면은, 자, 당연히 내가 토지가 당연히 많으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토지가 많으면 당연히 내가 그만큼 가지고 있는 게 많으니까 세금도 많이 내겠죠? 그럼 반대로 내가 토지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세금의 양도 줄어듭니다. 자, 만약에 제도를 이렇게 시행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겠어요? 당연히 토지가 많은 사람들은, 물론 내가 돈이 많다고 해서 내가 오케이 나 세금 다 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솔직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토지가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좀 양반이라든지 아니면 지주들, 이런 사람들은 이 제도를 반대했지만 당연히 평민들은 이 제도를 찬성할 수밖에 없죠. 그래가지고 이 제도는 당연히 양반도 입장에선 세금 더 내라고 이러면서 하니까 당연히 이거에 대한 그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 제도를 실질적으로 시행하는데 거의 전국까지 시행되는데 거의 100년 이상이 걸렸어요. 가까이 100년 가까이. 그래서 처음 시행한 건 광해군 시기지만 뭐 효종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왕들 다 거쳐가지고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된 거는 결과적으로 숙종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뭐야 국경 지역에는 거기 그 한경도라던가 이런 지역 제외하고 엔간한 지역에서 다 시행되는데 숙종시기까지 걸렸다는 게 이 제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 영향으로 공인이라는 상이 출연했는데, 이건 뭐냐면 공납품 안 바치는 거 좋아. 그래도 일단 국가에 필요한 공납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공인이 대신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납품을 대신한 전문적인 어용상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대동법의 시행 결과 공인이 활동했었고, 이 대동법 광해군 시기부터 제가 조선 후기라 했으니까 공인이 활동한 거 역시 조선 후기 키워드로 연결할 수 있는 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키워드로는 김육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뭐 김육 외에도 여러분들이 이원익이라는 인물도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이 이원익이라는 인물은 그 대공수미법이라 해가지고 쌀로 대신 이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건의했는데, 이게 좀 발전해가지고 이게 대동법으로 발전한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김유경과 이원익 같은 인물들이 나름대로 이런 대동법과 관련된 제도의 시행을 꾸준히 건의한 인물이고, 이 김육은 특히 대동법의 확대를 건의한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김육이 효종 시기에 조금 당시 이걸 건의해가지고, 당시 효종 시기에 호남 지방, 그러니까 조금 쌀 곡창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대동법 확대까지 이게 영향을 미친 인물이에요. 그래서 한능검에서 이 김육이 그 대동법의 확대를 건의한 대표적인 인물로 정말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은 선해청인데, 선해청은 그냥 말 그대로 대동법 시행 이후에 조세 담당하는 기구니까 선해청이 나오면 대동법이구나,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영정법. 영정법의 경우에는 인조시기에 시행했는데, 자, 재정수임 감소 및 농민생활 피폐, 이거는 전쟁 영향인데, 왜냐면 이 영정법이 시행된 시기는 최소한 못해도 임진왜란 이후거든요. 당연히 자, 우리가 지금 임진왜란, 지금 거의 동아시아 뭐 명나라, 일본, 조선 이게 한반도에서 오지게 싸웠는데 당연히 전쟁이 터졌는데 땅이 멀쩡한 데가 어디 있겠어요. 땅도 막 깨지고 막 황폐화되고 난리 부르쓰고 이래가지고 당연히 땅이 이미 전쟁 끝난 마당에서 수입이 이렇게 늘어나게 안정적일 수도 없고, 당연히 농민들도 그만큼 전쟁 이후로 생활이 피폐해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이 기존의 공법, 그러니까 풍용이라던가 뭐 이게 비옥도고 이게 풍용이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뭐 풍용이라던가 비옥도,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제도가, 근데 뭐 따져보니까 우리가 이거 보니까 전분육등법은 비옥도고 이거는 풍용인데, 약간 어느 땅이 막 그 비옥하다고 정할 수 있나? 그리고 풍용 같은 것도 뭐 이거를 절대적으로 정할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걸 딱 알맞게 기준 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전쟁 난 마당에 당연히 이 제도를 시행하는 건 더 말이 안 돼요. 이 땅이 이미 황폐화되고 난장판 부르스를 찍고 있는데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가지고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니까
풍용에 관계없이 1개월당 4, 6도의 전세를 거두었어요. 원래 공법의 경우에는 제가 설명 안 드렸었지만 좀 넓게 잡으면 거의 20도까지도 거둘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풍용 이런 관계없이 1개월당 4, 6도만 거둔 것만 봐도 일단은 세금의 양을 많이 줄여준 거고, 아무래도 조금 전쟁 이후다 보니까 조금 그런 걸 완화해가지고 세금 제도를 조금 개편줬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균형법인데, 균형법의 경우에는 핵심은 양역, 그러니까 군대 동원 및 노동 동원을 면제하기 위해서 군역의 부담이 과중해지자 군역의 폐단이 발생했다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군역이란 거는 좀 쉽게 말하면은 좀 이 군대 동원, 노동 동원 이런 건데, 일단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더 집중할 거 군대 동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지금 남자들 성인 되면 다 의무적으로 군대 가잖아요. 근데 당시로 조금 제가 아주 쉽게 예시든다면, 뭐 서울은 100명 정도 뽑아야 돼. 뭐 경기도는 좀 사람 많으니까 200명 정도 뽑아야 돼. 아니면 뭐 부산은 조금 사람 적으니까 50명 정도 뽑아야 돼. 그냥 가정입니다. 가정.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사람 뽑아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조선시대 후기 사회상 설명할 때 어땠었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특히 돈을 많이 번, 그러니까 약간 좀 분홍층 평민들은 공명첩이라던가 납속책처럼 뭔가 곡식이라던가 돈 같은 거 바치면 이렇게 나름대로 좋은 직책을 얻던지, 아니면 좀 신분을 상승시켜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조금 신분 제도가 점차 문란해진다는 얘기도 있었고, 물론 이런 식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나 돈 낼 테니까 나 그냥 군대 보내지 마, 노동 보내지 마 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감당이 안 돼요. 왜냐, 지가 만약에 노동 가면은 농사할 사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요? 안 되겠다 싶으면서 이런 신분제 문란과 더불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도망간 사람도 있으니까, 원래는 100명 이거 한 개씩 다, 뭐 200명 한 개씩, 50명 한 개씩 다 담당해야 되는데, 도망가고 막 그 신분제 담당하면서 이렇게 담당한 사람이 없어지니까, 거의 한 사람, 그러니까 거의 한 사람에게 거의 뭐 최소 두세 배, 뭐 넓게 다섯 배, 이런 식으로 부담을 과중시킨 거예요. 그 과중시킨 게. 그러니까 원래는 한 사람당 뭐 한 개씩 내야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없으니까 한 사람에게 열어먹고 네가 다 내, 이런 식으로 폐단이 발생한 건데, 그 대표적인 게 백골징포랑 황구첨정, 그리고 여기 안 적혀 있는데 인징, 족징이란 게 있는데, 여러분들 이 용어 좀 어려웠거든요. 뭐냐면 백골징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진짜 백골, 죽은 사람, 백골된 사람에게 세금을 먹이는 게 백골징포고, 그러니까 죽인 사람한테 먹인 게 백골징포. 그리고 황구첨정이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나면은 아기 엉덩이 보면은 약간 조금 황색 반점 같은 거,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은 어린아이한테 세금을 먹이는 게 황구첨정이에요. 그러니까 막 진짜 죽은 사람한테 세금 먹여, 막 두세 살짜리 애기한테 세금 내라고 해. 근데 애기가 못하게 세금 어떻게 내겠어요? 엄마 아빠가 내줘야겠죠. 그러니까 그냥 사람 보이면 그냥 다 세금 먹이는 거예요. 인증이란 거는 그래서 이웃한테 매기는 세금, 족징이란 거는 가족한테 매기는 세금. 결론은 그냥 뭐든 간에 어떤 식으로 세금을 다 징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방법으로 세금을 오지게 때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조금 이런 군역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 너무 커져가지고, 일단 기존의 군포의 납부를 두 필에서 한 필로 감소시켜줘가지고, 이러한 나름 폐단을 조금 극복해주려는 게 핵심인데, 물론 이런 식으로 세금을 깎아버리면 기존의 그런 정부의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그런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세금으로 보충 제도는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되는 거는, 균역법의 경우에는 이 다양한 세금을 부과하는 대체 키워드가 정답 키워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균형법을 시행했습니다. 뭐 군포를 두 피에서 한 필로 줄였는데, 그럼 이거 세금 어떻게 대체했나요? 이게 정답 키워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외워야 되는 거는, 여기는 선무군가포, 그리고 1교당 2두의 결작세, 그리고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 다양한 잡세를 부과했다. 이 세 가지를 가장 먼저 외우셔야 됩니다. 자, 선무군가포라는 거는, 이 선무군가포 중에 일부 부유한 양민이 나중에 그 군관이라 해가지고 약간 좀 무관 중에서도, 그러니까 지금은 치면은 일종의 군대 장교 같은 건데, 그런 일종의 장교한테 그런 선무군관이라는 거 칭을 줘가지고, 얘네들한테 니네 돈 많으니까 돈 좀 내, 이런 식으로 세금 매긴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소금, 선박, 아니면 뭐 물고기, 뭐 이런 데서 온갖 방법으로, 뭐 사실 이거 왜 더 많은데 여러 가지의 그런 잡세를 부과한 게 핵심이고, 그리고 1교당 2두의 결작세. 그러니까
땅 있는 사람은 세금 내라 그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선무분관포 1교당 2두 결작세 그리고 다양한 잡세 나오면은 균형법 관련된 키워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래서 이 제도를 그때 시행하긴 했지만 사실상 이 지금 말한 이 백골진포, 황구첨정 이런 폐단이 완벽하게 다 없어진 건 아니어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 다음 강의 때 다룰 세도 가문 시기의 사회상에서도 조금 이런 폐단이 완벽하게 사라진 건 아니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관련 기출 풀이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 문제 보면은 자, 가오 대신 토지를 기준으로 수치한 것 때문에 나는 지주는 세금이 부담이 늘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선해청에서 이거 담당한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또 나와 있는 공인 이런 거 보면은 아, 여기 있는 키워드가 다 대동법과 관련된 키워드인 거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제가 강조한 키워드가 또 정답 키워드, 문제 키워드 나오니까 빨간 줄로 친 거 중심을 보시면 됩니다. 자, 기억. 박납의 폐단을 바로잡기 위해 실시했다. 제가 방금 이 공납의 폐단을 극복하기 위해 가지고 이거 시행했다 했습니다. 정답 맞고요. 니은 풍류에 관계없이 1교당 4, 6두 정도를 부과했다. 자, 이거 영준법이라 했습니다. 지금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우측 문제만 봐도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서 이 수치의 수준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이 사육도 나오면 영전법 뭐 여기서 1교당 2도 결작사면 균형법 이런 걸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잘 구별하셔야 문제 풉니다. 자, 디귿 지역에 따라 쌀, 면포, 삼배, 동전 등으로 징수했다. 맞죠? 제가 이 대동법 핵심이 이거였죠. 정답 2번이고요. 리을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선무공간포를 수취한다는 건 제가 방금 균형법과 관련된 키워드를 했습니다. 정답 2번이고 자, 우측 문제. 자, 보면은 뭐 논의했다는데 호포나 결포나 문제점 있다는데 여기서 1필로 줄이는 것을 이게 근데 1필을 줄였을 때 세입 감소분을 대입할 방법. 제가 방금 이 제도의 경우에는 이 제도 특징을 말한 게 아니라 이걸 줄였을 때 세금을 보충할 방법이 문제 정답 키워드 나온다 했었죠. 그리고 이 호포랑 결포란 말인데 결포까지는 여러분들 잘 모셔야 되고 호포라는 거는 양반에게도 세금을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원래 양반들은 이거 잘 안 했었는데 바로 양반보다 때리기 모자라니까 일단 세금을 줄이는 방법으로 일단 바꿨다. 그냥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세입 감소분에 대한 그 보충 관련된 게 나오면 제가 균형법이라 했습니다. 자, 기억. 토지 1교당 쌀 2두의 결작을 부과했다. 맞죠? 제가 결작세 부과한다 했습니다. 맞고요. 니은 양전사업을 실시하여 지게를 발급한 거는 나중에 개항기 시기쯤에 다룰 광무개혁입니다. 안 맞고 디귿 선무군관에게 1년에 한 필의 군포를 징수했다. 맞죠? 제가 선무군관포 1교당 2두의 결작세, 어당세, 염세, 선박세 등의 여러 잡세 부과. 정답 2번이고요. 리을 관리들의 경기지방에 하나여 과전을 지급한 거는 그 고려말 공양 왕 시기에 시행한 과정법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제만 풀이하고 끝내겠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 재정 수익 감소, 농민생활 피폐. 제가 이거 전쟁의 영향 때문에 조금 이런 거 더 심해졌다 했었고 자, 전분 6등, 염분 9등. 그러니까 공법의 복잡한 징수 절차로 인해서 수치가 어려우니까 이거를 개혁한 게 제가 영정법이라 했었죠. 좀 영정법 관련된 거 찾아보죠. 1번. 과전 지급 대상을 현직 관리로 제한했다. 자, 현직 관리에게만 그 과전을 지급하는 거는 제가 지정법이라 했습니다. 자, 2번. 선해법이란 이름으로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처음에 광해군식에 시행하고 나중에 전국적으로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선해법, 선해청 관련된 거 뭐겠어요? 대동법이죠. 자, 3번.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선무군관포를 수취했다. 제가 아까 가르친 키워드 다 나왔습니다. 이거 균형법이고. 자, 4번. 공인을 통해 각 관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도록 했다. 자, 제가 대동법의 시행 결과 기존의 공납품을 좀 대신하기 위해 가지고 공인이 출연한다 했습니다. 자, 그럼 5번. 풍용에 관계없이 농지에서 1교당 4, 6도의 전세를 거둔 게 영정법의 핵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수치의 양을 정확하게 외우셔야 이 유형을 깔끔하게 풀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43강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활용된 기출의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럼 강의 보시냐 수고하셨고 다음 44강 세도 가문 시기의 사회상 강의를 또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